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A형 문제입니다. 올해 나왔던 A형 문제인데요. 문제 이제 보시면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교수님들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말이 많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은 이 1점이 되게 중요, 1점이 아니라 0.1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우리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교수님들도 되게 고민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 이렇지, 이거 뭐 오류야, 뭐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교수님들이 고민 끝에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좀 깔끔하지 못한 문제가 매년 있지만 뭐 교수님들도 사람이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 요구한다면 이 문제 이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먼저 교수님들에 대해서 그런 거 제가 좀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1점, 2점이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밑에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그 답은 뭐 이미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제시한 답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는 답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답하고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다 하나하나 뭐 올해 문제뿐만 아니라 다 하나 설명 분석하면서 드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요거 감 잡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올해 시험을 공부를 좀 미리 해서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저런 걸 했어? 저거 문제 냈어? 그러면 이게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시고, 특히, 제가 이제 문제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이거 쉬운 문제죠? 뭐 이거 기본이죠?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험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초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왜냐면 이게 시험 현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문제를 냈다고 해도 시험 현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기본적으로 보통 뭐 3점에서 5점 정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수도 실력이다 이러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은 실수가 왜 실력이겠습니까? 그죠? 시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시험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거 쉽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올해 틀리신 선생님들은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자, 하여튼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매찔러죠. 매찔러인데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전술 게임 모형, 이제 그 체육수업 모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형들 중에서 전술 게임 모형, 중요한 모형이고, 뭐 과제 제시, 과제 구조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 내용을 다 외우라 그럽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론 시간에 다 그러니까 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론 강의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자극적이니까 제가 문제 위주로, 그리고 이론 자료 추가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따가 또 우리가 적중 자료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제 제시, 과제 구조 나눠가지고 외우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답은 밑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PA는 뭐 기존에 기출도 많이 됐었고, 뭐 7가지 외우는 것은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 상황에서 탁구 단식 경기에서 7가지 중에서 요거 말고 2가지 해당되는 요소가 뭐냐, 이 게임 수행 평가 도구에 나머지 3개를 제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답은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적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중. 자, 1번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제 5회 이렇게 적어 놓은 건 모의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제가 전술게임 모형, 물론 뭐 이론 강의 시간에 충분히 다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요건 이제 샘플로 가져온 거니까 5회 모의고사에서 문제 뭐 거의 유사하죠. 이건 뭐 답이 초기 게임 형식인데 제가 뭐 지금 강의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론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초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이거 문제도 내네? 뭐, 그리고 이론 강의 때 다 설명했다네? 강조했다네? 뭐, 영역 경계도 냈겠네? 그럼 뭐, 모고에 또 냈겠네? 이렇게 냈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근데 왜 못 맞추지?
근데 실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수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 실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60점 전공 채점하니까 나왔다. 예. 이런 분들은 5점 또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이거 실수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점 나왔다 올해 채점했더니 이분들은 뭐 7, 8개 실수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 4점 뭐 이렇게 실수하는데 올해는 이게 조금 더 많이 문제 유형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 개 틀리면 밑에 것도 틀리게 되고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조금 애매한 그런 질문이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점수가 좀 많이 채점을 해보면 낮아진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기존에 전년도 예전에 비해서. 이게 이제 5회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보통 이제 과제 구조, 과제 제시인데 과제 제시를 어차피 이론 강의할 때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이제 영역형 할 때에는 영역형 문제의 양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쭉 훑으면서 미처 영역형이 다루지 못했던 거. 왜냐면 비슷한 걸 또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다 강조해 드립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안 냈다고 해서 안 외우면 안 되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또 강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몇 번에 반복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시를 물어봤죠. 그죠? 올해 시험은 과제 제시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제 구조에서 뭐 제시에서 목적까지 이렇게 저는 이걸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7가지 외우는 거는 다 외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식이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거 찾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건 이제 영역형 모의고사, 영역형 모의고사 문풀이죠. 7월에서 9월까지 진행하는 체육수업 모형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회 적어놓은 건 모의고사, 아까 같이 이런 건. 그 다음에 요거는 영역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적중한 거죠. 그죠? 그렇게. 뭐 문제 없겠네. 해결되겠네.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전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좀 속도를 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뭐 영양소 쓰라 그랬잖아요. 이게 생리학 문제인데 영양소 뭐 지방하고 탄수화물 중에서 골라서 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지금 이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pH나 뭐 pH라든가 운동 강도가 뭐 높아짐에 따라서 젖산 역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실선은 젖산이고 그죠? 요 점선이 pH 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A 시점에서 해당하는 영양소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영양소는 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젖산 역치가 50% 지점에서 일어난다. 요 지점부터는 젖산 역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산소성 대사, 즉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렇게 맞추는데 거의 다 맞추신 문제. 그러니까 틀리신 분은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구한 게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요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디귿만 보겠습니다. 젖산 역치 시작점이 지구성 운동 한 사람들은 더 낮은을 높은으로 고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죠.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운동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죠? 이거 영역형 문제죠. 생리학. 무산소성 해당 과정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에 의한 그 에너지 공급 이 증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무산소성 해당 글루코스 그 다음에 뭐 글루코스가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글루코스가 뭐지?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탄수화물 쓰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고 난이도가 쉬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뭐 틀린 거 찾으라는 거, 뭐 그대로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유산소 훈련이 잘 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강도에서 운동 역치가 나타난다. 똑같은 문제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로 샘플 제가 한 개씩 대부분은 한 개씩만 이렇게 가져왔다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찾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올해 아까 뭐 교재 제가 아까 설명회에서 잠깐 내용이 있었는데 생리학하고 역학 그 교재를 올해 바꿀 건데 교재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한 개, 대표적으로 한 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서 한 개씩 준비했다가 이제 마무리 될수록 어떤 건 두 개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자료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이거 이제 자료 만들 때에는 한 개만 하자. 한 개씩만. 근데 영역형에서 냈지만 조금 다르게 모의고사에서 내기도 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한 개씩만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맞추는데 문제가 없겠네. 이런 때 다 설명했다 그러고 문제로도 다 내고 있네. 그렇죠. 자, 3번. 보시면 이제 요건 반발계수 문제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발계수가 0일 때 그 충돌의 명칭을 쓰라는 겁니다. 유형을. 그리고 반발계수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요거. 그래서 1m라고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요 공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77에 49, 88에 64. 이렇게 하면은 49에서 64 사이를 계산하면 A, B, C.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다. 바로 적중자료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적중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3번. 충돌의 형태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문제에서 이제 충돌의 형태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그 문제에서 기출에서 올해 나온, 그 문제랑은 유사한 문제죠. 그죠? 탄성계수, 반발계수 물어보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개 더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밑에 또 있으면 그 같이 달아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돌의 형태,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올해 답인. 탄성 계수를 또 쓰라 그러잖아요. 0이죠. 그죠? 그럼 문제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 바로 확인이 되죠. 그죠? 자, 7번. 근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이론 강의로 다 된다는 얘기죠. 다 되고, 영역형은 이론 강의를 적용하고, 그리고 내 실력을 올리고, 그죠? 그 기출문제, 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지도사, 이런 것들 다 실력을 내가 올리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제가 올해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진짜 남들이 못 맞추는 거 3점에서 5점만 맞추게. 그럼 제가 3점에서 5점을 선생님들한테 무기로, 이렇게 제 강의 들어주신 분들한테 무기로 이렇게 줄 수 있다면 그 모의고사 강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머지는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아지지만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할 때 강력한 무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올해 그 목적 충분히 달성하고 제가 매년 공식적이진 않지만 적중률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명회 때 3점 말고는 제 그 강의 문풀 목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자 하여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그걸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냐면 내가 올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한 50점 나왔는데 무슨 3개 말고 어떻게 다 맞추고 그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게 초수 대상으로 감 잡는 때 활용하시고 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진짜 저런 걸 했구나.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시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시면 제가 지금 커트라인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상하는 커트라인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예민한 시기죠. 1차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자, 7번 보시면 이거 탄성계수 아까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영역형으로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풀고 틀렸다, 영역형에서. 그러면 다시 책 보시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실력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 있는 문제가 없었죠, 그죠? 4번 보시면 깁슨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해놓고 용어를 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환경이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행동 가능성, 행동 유도성을 뭐라 그러냐? 운동 제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은 어포던스 해서 다 맞추는 문제다. 틀린 분들은 그냥 실수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보시면 희귀 법칙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죠. 그래서 답은 선택 반응 시간. 요것도 다 맞추는 문제인데 틀리셨다면 실수하신 거다. 그런 거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맞췄냐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역형 문제. 그냥 바로 물어보죠. 그죠? 환경이 유기체에게 부여하는 행동 가능성. 근데 이거 문풀로 안 냈다고 해도 맞추십니다. 왜냐면 이론 강의 때 충분히 다 강조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형 한 다음에 예, 다시 또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영역형에서 미처 못 다뤘던 거라도 요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다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예, 요게 이제 답이 예, 아까 우리 기출에서 물어봤던 어포던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희귀 법칙 두 번째가 4번에서 아까 기출문제 물어봤던 게 희귀 법칙이죠. 바로 요거 희귀 법칙 쓰게 하고 선택 반응식 요걸 답으로 물어봤던 거죠. 그죠? 예. 다 적중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보시면 올해 교육과정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강사들 문제를 교수님들이 그 제가 이거 이제 시험 끝나고 근데 요건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한데 예. 요 교수님들이 이 강사들 문제를 이렇게 막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그 수고를 많이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가 이래 막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 교수님들도 그 다 사정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교육과정 문서 2022 총론하고 그 강론 문서가 조금 문제 유형이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왜 문제가 되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제 이거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예, 문제가 이 문제 예, 올해 그 교육과정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쓰는 게 좀 까다롭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면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B하고 C인데 예, 요거하고 요거 C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똑바로 고쳐서 쓰라는 거죠, 그죠? 예, 쓰라는 거고 이따가 적중 자료 보면 바로 확인되니까. 그다음 B에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그 단원. 예, 운영 항목을 쓰라는 거죠.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맞추셨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천, 순서대로 제시하라는 문제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뭐 이거 문제 뭐 보시면, 이제 보기 전에, 요게 보시면 이제, 요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한데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리을 기억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잠깐 고민하시다가 아마 대부분 많이 맞추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순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죠. 그럼 디귿이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그 디귿 보시면 뭐 축구의 경기 방법 및 규칙, 기능.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초수 위주로 제가 하는 거니까 대상으로 2007 개정 이전에는 스포츠 종목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이런 설명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힌트가 또 있죠. 단서가 7번 보시면 이렇게 운동 종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인 뭐 단체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어도 2007 이전,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도 확인할 수 있죠. 2022는 여기 보면 이렇게 단서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이구나. 그럼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겠구나. 그럼 요거 두 개만 우리가 걸으면 되잖아요. 걸으면 되는데 순서를. 근데 이제 2015 개정에서 그 신체활동 가치 이제 중심의 이제 2007부터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종목 중심의 그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운동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여가가 안전이라는 영역이 이제 신설되면서 여가가 건강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그러면 건강에 여가가 들어갔구나. 그럼 이거 2015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선생님들이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이렇게 찾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가, 건강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이거 어떻게 적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론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확인하면서 내년도 공부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교수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설명은 한 번 하면 끝이죠. 그래서 제가 놓치는 게 없어야 되고 다 빠짐없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제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게 다 설명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암기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별표 쳐놨잖아요. 그죠? 박스. 근데 이 교육과정 문서 자체가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외우는데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신 분들은 맞추시는 거죠. 이게 올해 요구한 답이잖아요. 그죠? 맞추시는 거고, 외우지 않은 분들은, 그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외우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맞추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근데 실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요거는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문제로 바로 내잖아요. 두 번째 거. 틀린 거 찾으라는 거. 바로 이렇게 영역형 문제로. 물론 이론 강의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또 마찬가지로 문제로 내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다음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이제 교육과정 변천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올해는 7차부터 2020까지 나왔지만은 이게 뭐 1차부터 해가지고 뭐 교수 요목기도 있지만 1차, 2차, 3차, 4차 어떤 게 나오더라도 제가 어떤 거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드리거든요. 이 정도 기억하셔가지고 순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문제를 통해서. 이건 모고 문제죠. 그죠? 모고 5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009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여가, 안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가냐 아니면 도전이냐 이런 것들 안전이냐 여가가 건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아까 7차 교육과정 그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그래서 운동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 이게 다 문풀 문제들입니다. 두 문제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풀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7차까지는 운동 기능 중심이었다. 2007 개정부터 해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는 좀 다르죠. 신체활동 형식 중심으로 바뀐 거. 이건 이제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아까 그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풀게 되면은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딱 보고 답 딱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먼저 답부터 보여드리면 답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 여기 보면은 스타일 명칭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뭐 정확한 수행 정확한 수행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문제고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문 물음표 해놓고 선택이나 태도를 물어보는 배워야 될 질문이 뭐냐 그 질문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발견과 수련 발견에서의 행동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 그랬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도 발견에서 외울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것은 뭐 문제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찾는 것은 문제도 안 되고 자, 적중 자료 바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중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수행. 이거 답이 지시형 스타일이죠. 그죠? 영역형 보고 해서 이렇게 바로 지시형 해결됐고 배워야 될 질문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해결됐고 그 다음에 행동기대 유도 발견이죠. 그죠? 행동기대. 저는 이걸 외우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언젠가 나온다. 이유까지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발견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건 인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대되는 행동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유도 발견과 다르게. 문제를 통해서 이런데 당연히 맞추겠네? 하고 아마 처음 준비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교수 자료죠. 교재이자 전 교재에다가 엎어놓은 교수 자료죠. 제 교재에다가. 이건 19년도에 기출됐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4개 다들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체육사 문제. 체육사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점수가 나간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 재수강생이 아닌 분들도, 재수강생 선생님들은 여기서 많이 점수를 그래도 받아가셨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물어본 게 올림픽 표 물어봤고요. 기본적인 문제고. 요게 이제 킬러 문제죠. 이게 킬러 문제인데, 제 교재에는, 이따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디귿. 요거 이제 헬싱키, 그거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요거 순서, 가나다 올림픽 순서, 저기 배열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출문제 바로 볼게요. 이런 건 뭐 암기 과목이니까 바로 기출문제 이제 적중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아까 뭐 한 개 더 있었네요. 예, 이거 다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유도 발견하고 관련해서. 자, 7번 이제 보시면 이거 제 영역형 문제죠. 문제 보시면 이거 예, 요 내용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엔트워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여기서 이거 쓰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다 가로 뚫어놓은 건 여기다 뚫어놓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당연히 외우라고. 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뭐 문제 없죠? 예, 올림픽 순서도 문제 없겠죠? 예, 이 문제 하나만 제가 들고 왔고, 교재도 하나 제가 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건 제 교재에서 제가 밑줄 긋고 뭐 별표 치고 이런 건 강조하는 거고, 밑줄이 안 거져 있는 것은 제가 강조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교재에서 제 자료, 이건 이제 교수 자료입니다. 예, 교수 자료고, 자료이자 교재죠. 선생님들이 이제 제 공부하시게 될 제 교수 자료인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퍼트 부시 전투, 세퍼즈 부시 전투 용어도 뭐 희한합니다. 아까 답을 보면 세퍼즈 부시 전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세퍼즈 부시 전투. 이거는 제가 올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다루지 않고 제 교재에도 없습니다. 이게 세퍼즈 부시 전투.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1월 9일 날 OT 할 때 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원서를 몇 건 말씀드리거든요. 예, 근데 오늘 요 강의를 보신 분들은 원서가 필요 없겠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그게 왜냐면 제 교재, 문제, 또 영역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다음 모의고사를 통해서 뭐 3개 말고는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개 틀려도 77점인데 이렇게 하시고 원서 안 봐도 되네. 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또 제가 원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적중자를 보시면 세퍼즈 부시 전투가 요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사 신론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여기 제 책에다가 넣지 못하는 것은 여기 안에도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서에. 그러면 올림픽만 내용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내용에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수강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거는 올해 킬러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헬싱키. 제가 강조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 강조합니다.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헬싱키 이렇게 돼 있고. 뭐 문제 없죠. 자, 요 정도 올림픽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도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요게 올해 킬러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심리학은 스포츠 심리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공 교수님 책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새로 나온 책인데, 거기서 문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건데, 이거를 낼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것까지 내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래서 제가 이걸 다루지 못한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실판. 아까 세퍼즈 부시 전투 1개. 제가 다루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트리플 코드 요거.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올해. 나머지는 뭐 문제가 없죠. 이거는. 문제가 없고.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답이 선생님들 사이에 말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빌리의 다차원 스포츠 이론을 토대로 해서 스포츠 자신감 유형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상주행 주의 전략을 쓰라 그랬는데 적중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하게 되면은 아마 A형에서 한 개 더해서 3개가 나올 거고 B형은 없습니다. B형은 다 해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자꾸 3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3개 얘기하는 건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8번 보시면 3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요거를 다뤘죠. 빌리 거에 스포츠 자신감 유형이 3개다. 근데 이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다. 회복 탄력성, 스포츠 자신감. 디귿이. 이거 개념까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개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근데 이게, 그죠? 나올 만한 게 이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디귿 유형을 쓰고, 그 다음에 개념 쓰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요게 이제 3회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대로 적중했죠. 그죠? 이렇게. 그
그 다음에 뭐 니더퍼 이거는 뭐 워낙 선생님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문제여서 그냥 제가 문풀 문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죠. 광유 외적. 근데 이제 답을 쓰실 때 이제 그 최상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로 나온 책 보면은 그 스포츠 심리학 원론을 보면 니데퍼가 제시한 뭐 최상수행 해가지고 주의를 전환한다. 또 주의 초점을 뭐 전환한다. 또는 집중을 전환한다. 뭐 주의 집중이죠, 결국은. 그래서 주의를 전환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아까 주의, 그 광유 외적하고 전환이라는 글자까지. 그래서 왜냐면 올해 그 책에서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교수 자료인데 교수 자료이고 교수 자료라는 것은 교재에다가 제가 추가한 강의 시간에 언급하는 내용 제 자료니까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재가 되는 것이고 교재에는 이렇게 별표가 안 쳐져 있습니다. 이건 제 자료니까 별표 밑줄이 거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제가 다 외우라 그럽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단서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이 전환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전환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거 측평. 올해 측평이 조금 까다로웠고, 교육과정 문서가 조금 까다로웠고, 좀 그렇습니다. 측평은, 아까도 제가 교수님들 이렇게 자꾸 욕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측평 문제가 과연 이게 타당한 문제냐 그러니까 내셨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편하죠. 근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요거 보시면 이제 히스카터 해가지고 이따 제 자료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 이걸 몰라도 이 문제를 그냥 읽으면은 해결되는 문제다. 뭐 171이라고 했으니까 191로 적으면 된다 했으니까 7을 9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출 자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문제인데 이런 거 공식 쓰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죠.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4.6에서 5.4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8% 신뢰 구간을 하게 되면은 답이 이제 요건데 4.8에서 5.2인데 요거를 여기 보시면 1과 9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193. 그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냥 금내 상관계수. 이따 뭐 자료로 우리가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건 이제 제 교재입니다. 교재에서 제가 그 측평 맨 끝날 때 보면은 요 이제 그 채용 분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요거 그대로 여기 나온 거죠. 4배업 쓰게 하고, 그죠? 이렇게 쓰게 하고, 제 교재 제가 프린트 스크린한 자료입니다. 이게 프린트 스크린이 깔끔하게 못 됐네. 하여튼 그렇고, 요게 이제 금내 상관계수 영역형에서 이제 물어본 문제고, 전형 여기 보면 3명 이상의 평가자 금내 상관계수.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 그 SEM 측정의 표준 오차, 뭐 공식 쓰라 그랬죠, 그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 채용 물어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히스카터 물어본 거고, 근데 그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SEM 물어본 영역형 문제다. 이론 강의 시간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기출된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충분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립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이건 원래 제가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샘플 문제, 오래 사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사용 안 하기 더 잘했습니다. 왜냐면 그 형식에 맞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간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문제 중에서, 그 빅5 이론 문제도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문제로 대체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선생님들 문제 푸시는 더 좋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보시면, 요거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거 다 설명을 드리죠.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다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죠? 뭐 최소한 20분 이상은 가겠죠. 그죠?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 형식에 맞게 쓰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서 틀리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거지.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안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안 된 게 아니라 이해해 주세요. 초수 대상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자, 10번 보시면
예, 요거 하나 또 못 맞춘 겁니다. 제가 오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걸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이혁희 선생님 책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맞추신, 제 수강자 중에서 이런 것들 맞추신 분들은 제가 그 1월 9일 날 뭐 사회학 책, 뭐 적어도 2권, 그 다음에 심리학 책 2권,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그거 볼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고, 또 대학 이론서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는 것도. 그건 이제 1월 9일 날 말씀드리고 하고 OT 때, 이혁기 선생님 책에서 이제 낸 문제다. 그래서 이거 답은 이쪽에 있네요. 명시적, 잠재적. 이건 1점 못 맞췄다. 오래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총 3개입니다. B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 그래서 80점 중에서 오래 다루지 않은 내용이 3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신있게. 예. 그 다음에 이거 뭐 거짓된 자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 모의고사 문제고,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다 강의 때 다 설명 들으신 거고,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신 분들은 실수로 틀리신 겁니다. 헷갈리거나 그때 상황에서 뭔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신 거고, 충분히 뭐 진짜 몰라서 틀리고 이런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서 맥루한 거 물어봤고, 예. 그 다음에 레너드 또는 뭐 레오나르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블루머 거. 군중은 되게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문제로 다 낼 수는 없죠. 근데 다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예, 이거 매체에서 명칭과 특징 쓰라는 문제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모고에 안 돼도 다 맞추십니다, 선생님들. 왜냐면 이론 강의 때 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 강화 코칭 관찰 학습 중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문제로도 또 이렇게 확인하고, 또 문제는 만약에 미처 못 냈으면은 또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영역형 할 때 문제풀이 한 다음에, 문제를 안 냈지만 이거 외우셔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 순서대로 쫙 훑어서 말씀드립니다. 블루 먹고 강조하죠, 되게. 예. 강조하고, 요거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강의 때 이렇게 강조해서,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강의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고, 선생님들 교재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글자만, 예, 이렇게 있는 거고, 별표 같은 건 안 쳐져 있고, 우리 요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쉬운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시면, 요거 뭐 생략 문제인데, 예, 요것도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 답은 뭐,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이제 젖산 시스템은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PFK. 포스포 플락토키나제. 예, 요게 활성도가 낮다. 그러니까 젖산 시스템은 해당이 안 되고, ATP-PC에서 유산소, 이게 ATP-PC라고 해야 됩니다. 예, 유산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아까 뭐 탄수화물이 하나 답인 게 있었죠. 예, 탄수화물이 답인 게 있었고,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입니다. 근데 지방 물어보는데, 뭐 비구간, 이건 이제 호흡 교환율을 몰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데, 예, 그 산소분의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가. 요거에다가 분모값을, 여기 보면 2.5가 되죠, 그죠? 2.5가 되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0.7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답을 지방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아주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뭐 보시면 C하고 E죠. 이거 다 기본적인 문제다. C. 산소 결핍량이 증가로. 그 다음에 이게 제압성으로. 이렇게 기출 적중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지금 이론 뭐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안 내도 다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ATP 만드는 방법 3가지라는 얘기죠. 이 3가지 중에서 아까 PFK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2개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뭐 다 관련된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시간 알맞는 거, 지방 쓰시면 되죠. 그래서 호흡교환율을 꼭 모른다고 해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PFK 해당 작용에 그 속도 조절 요소, 이런 거. 근데 그거가 활성도가 낮다 했으니까, 인원질에서 유산소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쉬운 문제다. 호흡교환율로 풀으셔도 되고, 몰라도 지방 맞추는데 문제가 없고. 여기 지방이거든요? 예, 지방이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요거를 나눈 거다. 그래서, 지방, 여기서는 호흡교환율이 0.7 나온다는. 아까 그 숫자, 제가 아까 그 문제에서 했던, 그럼 0.7이 나옵니다. 지방 쓰시면 되는 거. 그렇죠. EPOC 이론. 그래서 아까 뭐 틀린 거 바로 찾으라는 거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요거 제압성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산소 결핍 뭐 하나 문제가 있었죠. 그죠? 예.
여기서 무산소성 대사가 진행되는 부분, 요 부분이죠. 그죠? 예, 요 부분이고.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기본적인 문제다. 자,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시면, 예, 올해 항상 보면은 이제 문제 출제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게 중요하니까. 요것도 선생님들 사이에 말이 많죠. 근데 말이 많은데, 답이 정해져 있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문제 자체.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틀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막 계산하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죠. 근데 이거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문풀이나 뭐고 하다 보면 진짜,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예,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되게 많습니다. 이거 뭐 바로, 이것도 뭐 별 문제가 안 되죠. 예.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알짜인가 알짜 토크 물어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뭐 가까속도, 방향, 가까속도는 나중각속도 빼기 처음각속도. 시간으로 나눠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예. 나중에서 처음 빼주면 방향차인데 뭐 별 문제가 안 되고, 뭐 단위, 이런 거는 뭐 문제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힘은 뉴턴이고, 토크는 뉴턴미터고.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말이 많죠. 그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죠? 민감한 시기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선생님들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들어주세요. 예, 제 12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영역형 문제에서, 물론 강의 시간에도 다 해결되지만, 문제를 제가 들고 나온 거니까, 알짜 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알짜 토크 얘기도 하고 있고,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선운동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죠? 병진운동, 선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문제였고요. 관련된 문제고,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여기에서 보시면 알짜 모멘트를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뭐 토크하고 모멘트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거 알짜 토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바로 이어서 7회 모의고사에서 최종 모의고사에서 알짜 토크가 0이 나오는 요 문제를. 근데 올해 역학 문제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특정 책에서 하고 좀 거기서 좀 많이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책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아마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특정 책의 연습 문제하고 좀 비슷하다. 조금만 바꿔놨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강체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가, 유지되려면, 알짜 힘이 0이고, 알짜 토크도 0이어야 되죠. 이거 뭐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F1, F2, 요거 3개 더한 게 0이어야 됩니다. 알짜 힘이. 그 다음에 F1 곱하기 모멘트 8, F2 곱하기 모멘트 8,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모멘트 8이, 알짜 토크죠. 그게 또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거 힘의 단위는 뭐 당연한 거고, 뉴턴의 단위는 토크의 단위, 뉴턴미터는 뭐 출제도 됐었고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토크는 뭐 FD니까 뉴턴 미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쓰겠죠. 알짜 힘이 0, 알짜 토크는 0,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중한 거죠. 이게 7회. 그 문제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문제도 있죠. 뭐 토크, 단위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과 토크 단위 이런 것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단축성. 그 문제 다시 보시면, 이거 뭐 거의 그림 비슷하죠. 예. 보세요.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그림이랑. 여기서 답이 단축성이죠? 여기서 이제 답이 단축성인, 여기서 물어본 게 단축성 구간 다라 물어본 건데, 이게 문제죠, 이거. 이 방향 때문에. 다라의 방향만 쓰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각 구간이라 해서 가나다라를 다 쓰라는 건지. 강사 선생님들도 이 구간도 다 다르게 제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게 단축성이지. 제가 이 자세한 설명은 이론 강의할 때 드릴게요. 지금 오늘 뭐 그거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위에 단축성 수축이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랑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5회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답이 신장입니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내려오는 거고, 아까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단축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선 답이 신장이고, 뭐 거의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수축 형태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모고 문제인데, 가까속도 구하는 방법. 나중각속도 빼기 처음각속도 시간 나눠주면 되는 거다. 그걸로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A형 우리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화면 여기 보여주세요. 선생님
요 3개 아까 있었죠, 그죠? 아까 제가 미리 아직 안 봤지만 B형은 없다 그랬죠? 3개 말고는 정말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네? 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B형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